저는 영월 문화도시 추진센터 서한솔입니다. 주민주도 사업, 자유예산제, 영월 예산 백서, 소소한 문화활동으로 소문나자 두 번째 공모사업 설명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상반기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주민주도 공모사업에 대해 안내드리는 자리입니다. 지난 6월 주민들의 제안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된 상반기 공모사업에 이어서 이번에는 어떤 팀들이 어떤 활동들을 보여주실지 벌써 기대가 됩니다. 주민주도 공모사업에 관심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공모사업에 대한 안내사항 및 유의사항을 안내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사업 설명회 일정을 간단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설명회는 약 1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문화도시 추진센터의 상반기 활동 영상을 시청하신 후에 박신양 팀장님께서 문화도시에 대해 설명해드릴 예정이며 이어서 주민주도 공모사업 안내와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문화도시 추진센터의 상반기 활동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문화도시 영월로 가는 길. 2020년 무모한 듯 보였던 문화도시를 위한 첫 도전에서 영월 군민들은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저력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제4차 문화도시 지정을 향해 다시 힘차게 내딛었습니다. 역사 박물관, 문화다양성, 문화예술, 문화적 재생, 미래세대, 사회적 경제, 자연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 네트워크를 형성했고 사회, 경제, 문화, 환경 등 지역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를 도출하고 이를 문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모색을 했습니다. 우리는 20여 회에 걸친 전문가 초청 포럼과 자문, 30여 회가 넘는 군민 의견 수렴과 라운드 테이블 외에도 다양한 소모임을 통해 문화도시가 무엇이고 영월이 지향하는 문화도시는 어떤 것인지에 대한 물음과 해답을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을 고민하고 있는 47개 팀이 소소한 문화활동으로 소문나자 청년 가치가지, 문화 가지가지 라는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 구석구석에서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찾아 해결하기 위한 시도를 했습니다. 사업 설명회, 공유 워크숍, 결과 공유회 등을 통해 주민이 직접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 문화 공동체를 이루며 지속 가능한 지역으로 변화하기를 도모했습니다. 버려진 카라반을 기업과 예술인, 청년, 어린이들이 함께 고치고 색을 입혀 문화적 공간으로 살아났습니다. 재탄생한 카라반에 아이들의 그림전과 청년들의 사진전 등 일상의 소소한 전시를 통해 주민들의 행복한 순간과 문화도시를 향한 마음을 담았습니다. 지금 와서 막상 보니까 뒤에 우리 천사들, 이런 사람들이 동심의 마음으로 그림을 그려놓는 거 보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좋았어요. 이게 정말 버릴 수밖에 없는 건데 어린이들이 참석을 해서 저렇게 그림을 그리니 오히려 정말 보기가 너무 제가 기분이 좋았고 앞으로 이런 일도 적극적으로 제가 후원하고 지원해서 지금 영월의 문화도시 탄생에 일조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From 광주 to 미얀마, 영월에서 다시 봄 특별전과 문화가 있는 날 백들 초이스를 통해 인권과 다름을 존중하는 문화적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들 초이스라는 영화를 선별해서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영화를 통해서 그 삶의 다양성을 한 번 더 같이 생각해보자는 의미에서 준비했습니다. 다름이라는 것의 차이를 조금 더 존중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즐길 수 있는 생각의 전환, 이런 행사의 취지로 저희가 영화를 준비했습니다. 이러한 지역의 다양한 문화활동은 행정기관이 아닌 사방사방 서포터즈라는 주민 기자단이 스스로 알리고 있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이렇게 저 혼자 또 몇 사람만 이렇게 관심을 가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다양한 주제로 많은 이야기를 하실 줄 몰랐어요. 오늘 자리는 정말 좋았고 진짜 말씀대로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생각을 공유하고 실제 적응하면서 문화도시 영월이 꼭 추진될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을 모으는 자리여서 정말 소중한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문화도시가 앞으로 영월의 큰 주축이 되어서 기록으로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월 문화도시 화이팅! 저는 영월이 영화 라디오스타처럼 뭐 실패했던 사람이라든지 뭐 일이 잘 안 풀리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시 한번 재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문화도시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지금처럼 평화롭고 아름다운 곳으로 되고 싶고 별빛처럼 반짝반짝거리는 곳으로 만들고 싶어요. 영월 문화도시 화이팅! 영월 문화도시 화이팅! 이렇듯 영월은 시민행동으로 누구나 빛나는 도시로 변화하고 있으며 3만 8천여 영월 군민의 이야기와 마음을 모아 2021년 6월 문화도시에 도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월문화도시 추진센터의 박신영이라고 합니다.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반기 주민주도 사업 공모 사업이 다시 한번 또 진행될 텐데요. 그 전에 문화도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월은 지난해에 이어서 문화도시로의 여정을 계속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우리가 생각하는 영월이 어떤 도시일까 질문을 계속 던졌습니다. 영상을 통해 보셨듯이 모든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주민분들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두었습니다. 상반기 문화도시와 함께 해주신 지역 주민분들이십니다. 시간 관계상 짧은 페이지에 사진을 담았지만 굉장히 많은 주민분들께서 문화도시와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상반기 저희 진행했던 일정인데요. 전문가 포럼, 라운드 테이블, 주민주도, 청년주도 사업, 서포터즈, 카라반 전시 등 지역 주민분들께서 주체가 되셔서 문화도시 활동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해오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영월은 어떤 곳일까? 저희는 계속 질문을 던졌습니다. 영월은 자연 속에서 풍류를 머금은 고장이었습니다. 고려의 정추와 조선의 김삿갓을 비롯해서 수많은 명문장관들이 찾아와서 대자연 속에서 풍류와 문화를 즐기던 고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월은 구비구비한 길처럼 단종이 유배 생활을 했던 가슴 아프고 굴곡진 역사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민들과 함께 돌아본 영월은 비정한 역사 속에서 사람을 보듬은 곳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단종을 지킨 영월의 호장 엄흥도, 그리고 신분과 성별을 뛰어넘어 단종을 지킨 사람들의 위패를 모신 장릉 대식단, 을미, 을사, 정미, 이병이 모두 일어난 의병의 고장입니다. 영월은 비정한 역사 속에서도 사람을 소중히 하는 실천 행동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근현대 영월은 산업화와 도시화를 이끈 중추 도시였습니다. 경제 부흥기를 이뤘고 대한민국 곳곳을 텅스텐과 석탄으로 불을 밝히고 따뜻함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 폐강한 이후 영월은 소멸도시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도시발전 과정 속에서 산업화의 명가함을 고스란히 간직한 영월은 이번 문화도시 추진을 통해서 솔직하고 뼈아픈 성찰을 거쳐서 시간을 회귀하고 공간을 회복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아래의 사진은 상동읍인데요. 왼쪽은 1960년대 화려했던 시절이고 오른쪽은 지금 폐허가 된 모습입니다. 그러나 영월에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행동으로 영월의 환경과 미래를 지킨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2000년 6월 동강댐 건설 백지화 선언. 이 사건은 우리나라 환경운동사에 굉장히 아주 큰 사건이었습니다. 개인의 힘이 모여 지역의 운명을 바꾼 사건으로 다른 지역에서는 없던 영월의 힘이었습니다. 이렇게 영월에는 능동적으로 해법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 사양산업으로부터 탈피해서 질적인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자 사진마을, 박물관 특구, 슬로시티 등 끊임없이 문화 콘텐츠를 발굴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친 삶을 회복하고 충전하는 곳이 또 영월입니다. 영화 라디오스타를 통해 보신 것처럼 노스텔지어의 감성과 가치를 가졌고 지친 사람들에게 재충전의 여유를 주는 도시상을 제시하는 곳이 바로 영월입니다. 영월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주민분들에게 물어보았는데요. 단종, 왕, 라디오스타 별, 텅스텐, 천문대, 자연, 힐링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영월 주민분들의 생각만이 아니었습니다. 외부에서도 영월을 별이 쏟아지는 곳, 그리고 별 보러 가자 이런 식으로 별이 가득한 곳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영월은 하늘의 별뿐만 아니라 별별 문화, 별별 사람들이 많은 곳입니다. 영월의 이미지를 설문조사를 통해서만 본 것은 아닙니다. 올해 이렇게 다양한 주민분들께서 어떤 문화도시가 되고 싶은지 끊임없이 논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키워드가 나왔는데요. 고유성 관련해서는 단종, 운탕고도, 동강 등이 있고 문화적 가치 관련해서는 연대, 충전, 쉼, 공존, 치유 같은 단어들이 나왔습니다. 분과별 회의를 통해 내가 생각하는 문화도시 영월에 대해 한 분 한 분 의견을 모아주셨고 분과에서 그 내용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문화도시 비전을 보시면 각 분과에서 다 품어주고 다 키워주는 도시, 살아 움직이는 도시, 느리지만 누구나 빛나는 도시, 더불어 함께 사는 도시, 감성이 있는 힐링 충전 도시, 회복하는 힘이 있는 특별한 도시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을 기반으로 영월인의 DNA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모색해 보았습니다. 구비구비한 역사 속에 영월의 DNA는 결국 시민행동이었습니다. 앞서 나온 활동들 자체가 한 명 한 명의 시민행동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고 시민행동이 결국 영월의 운명을 개척했습니다. 그러면 시민행동이 도대체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민이라는 것은 자발성, 주체성, 능동성을 가지고 공공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행동은 결심을 거친 의지적인 행위를 뜻하며 적극적인 의사 표현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시민행동이라는 것은 지역 내 문제 해결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구체적인 실천과 실행을 통해서 지역력을 높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가 오늘 모인 이유가 이 시민행동의 개념에 다 담겨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께서는 이 지역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지역의 손님 입장이 아닌 주인 입장이 되셔서 적극적으로 지역의 문제 해결 방법을 모색하시고 개인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이 주민주도 사업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영월이 지향하는 문화도시는 무엇일까요? 사람, 자연, 문화가 공생하는 도시입니다. 영월의 구비구비한 지리적 특성과 편안히 고개를 넘는다는 뜻의 영월의 의미는 결국 힐링, 쉼, 여유와 같은 가치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영월의 라이프 스타일은 반박자 느림, 반올림 행복입니다. 그리고 영월의 특별함은 사람입니다. 앞서 보셨듯이 영월인의 DNA는 시민행동이고 영월이 지향하는 문화도시는 시민행동으로 빛나는 도시입니다. 영월의 키워드인 별, 스타를 분해해 보았는데요. 먼저 스페셜, 영월에서는 모두가 특별한 삶의 주인공입니다. 시간, 영월은 비극과 희극의 역사를 품고 있었죠. 그리고 공간, 영월에는 구비구비 산길과 동서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관계, 이러한 구비구비 역사와 지리 사이사이 사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월은 비극과 희극의 역사 속에서 모두가 주인공인 문화 생태계를 만들고 싶습니다. 폐강에서 한 명 한 명 발광, 빛을 내는 구비구비 굴곡지지만 문화자원이 넘치는 문화 강산을 만들고 사이사이 사람들이 소통하는 문화 광장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민행동으로 빛나는 문화충전 도시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럼 영월만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사이사이 충전 문화. 이것은 연대와 협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가치입니다. 구비구비 충전 문화. 이것은 영월에는 굉장히 구불구불한 그런 길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직선보다는 곡선, 감속의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평가 중심이 아니라 효용과 과정을 중시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구석구석 충전 문화. 이것은
구석구석 다양한 공간을 살피고 찾아다니겠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사이사이 공감하면서 시민행동으로 연대하면 도시문화 생태계가 구축될 것이고 같이 한 걸음씩 더 진보하면서 도시문화 브랜드를 형성하면 구석구석 공간을 공유하면서 이렇게 나가면 함께 상생해 나가면 시민행동으로 누구나 빛나는 영월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영월의 비전트리입니다. 영월은 시민행동으로 빛나는 문화충전도시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반박자 내린 반올림 행복을 느끼면서 말입니다. 영월은 사이사이 단절된 이웃을 단단하게 만들며 사랑을 충전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존을 위해 같이 한 걸음 더 진보하면서 정체된 시간을 동적인 심리 시간으로 만들어 활력 충전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석구석 개별적인 공간을 개방적인 공간으로 공유해서 공간을 충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은 이렇게 별빛 충전을 해서 충전으로 관계를 확장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근데 별은 사진을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혼자 만들 수 없고 혼자 빛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충전할 것인가? 첫 번째, 사이사이 단절된 이웃을 단단한 관계로 만들기 위해서 추진센터는 행정 거버넌스, 행정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문화도시 추진위원회를 결성해서 계획을 협의하고 의결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민과 함께 지역의 의제를 발굴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도시 자문단으로서 매주 전문가를 모시고 시민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월은 유기적이고 생동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결국 추진센터는 시민과 행정과 전문가가 하나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그리고 시민, 문화도시 자문단의 연결로 분과위원회 워킹그룹, 전문가그룹, 행정지원 협의체가 연결되고 이것이 더 확장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구비구비 정체된 시간을 동적인 시민으로 만들기 위해서 현재 7개 분과를 저희가 운영 중인데요. 7개의 분과로 시작했지만 이것이 다시 2단계처럼 파생되고 유기적으로 연결됨으로써 센터가 없어도 자발적으로 연대하고 협력하고 나갈 수 있도록 만들 것입니다. 이 중심에는 당연히 시민력이 있습니다. 또한 유관 기관들과 같이 협력하며 가치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개발적 공간을 개방적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방법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영월은 이렇게 긴 지형을 가지고 있어서 끝에서 끝까지 1시간 반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상동 같은 경우에는 문화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구석구석 공간을 충전하기 위해서 3개의 거점을 만들고 이것을 다시 2개의 거점으로 연결해서 통합하겠습니다. 당장 저희가 거점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영월읍이 아닌 북면에서 카라반 전시를 진행했듯이 카라반 이동을 통해서 이동식 거점을 시작으로 문화가 살아 숨쉬는 영월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과연 영월의 미래가 캄캄할까요? 폰 배터리가 없어지면 빛이 없죠. 만약 인구가 사라지고 소멸도시가 된다면 영월은 캄캄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월은 이렇게 문화로 누구나 충전될 것입니다. 이렇게 주민주도 사업들을 통해서 말이죠. 결국 사이사이 사람, 구비구비 활력, 구석구석 공간이 빛날 수 있도록 별빛 충전이 될 것입니다. 혼자 빛나는 별은 없습니다. 별은 다 서로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야. 라디오스타 영화에 나오는 명대사입니다. 주민 개개인이 빛나고 모두 같이 빛나는 도시, 그리고 그 별들을 연결해서 아름다운 별자리를 만드는 일, 영월의 시민, 여기 계시는 주민분들이 함께 해주시리라 믿고요. 시민행동으로 빛나는 문화충전도시 영월을 만드는데 함께 공공성을 가지고 사업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 주민주도 공모사업 안내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모사업의 모집이 시작되었는데요. 주민주도 공모사업은 영월의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개인의 이익이 아닌 공공성을 담은 문화활동을 기획하고 실현하여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 공모에서는 공공성을 크게 강조하고 있는 만큼 공공성이 잘 드러난 활동일수록 참여 의미가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문화활동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지역 내 다양한 문제들을 고민하고 문화활동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이 담겨 지역의 지속적인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활동들을 제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총 사업기간은 사업비가 지급되는 8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접수 기간은 지난 5일부터 18일 일요일까지입니다. 현재 저희 모집 기간이니 많은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공고문과 신청 양식은 영월문화도시 추진센터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규모는 최대 팀당 300만 원이며 지원하는 팀이 너무 많거나 적을 경우 팀별로 차등 분배되거나 조정될 수 있다는 점 안내해 드립니다. 이번 공모사업이 특히나 상반기 공모사업과 다른 점 중 하나가 바로 선정 방식입니다. 100% 주민투표로만 선정되었던 지난 공모사업과는 달리 이번에는 주민평가와 전문가 평가를 합산하여 진행됩니다. 1차 서류 때 전문가 평가가 40%, 그리고 2차 공유 워크숍, 팀별 발표 때 주민투표가 60%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평가 기준은 사업의 이해도 및 필요성, 계획의 적절성, 내용의 실현 가능성, 기대 효과 등이 될 예정입니다. 세부 일정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18일 일요일에 접수가 마감된 후 19일 신청 결과에 대해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22일 목요일에 주민주도 공모사업 공유 워크숍이 진행입니다. 공모팀은 제출해주신 사업 내용을 PPT 등 자유로운 형식으로 준비하시어 5분 내로 발표해 주시면 됩니다. 공유 워크숍 이후 평가 결과를 개별 연락드린 후 8월 2일까지 사업비를 지급드릴 예정이며 이후 8월부터 9월까지 2달 동안 활동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중간 공유회와 결과 공유회는 각각 8월 말 그리고 9월 30일 예정되어 있으며 변동사항이 생길 시에 별도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입니다. 공모사업에 참여하시는 팀들은 공유 워크숍, 중간 공유회, 결과 공유회 등 팀 간의 사례를 공유하는 행사에 필참해 주셔야 하며 공유 워크숍 시에는 신청서 접수 시 첨부하셨던 예산 집행 계획 발표를 통해 다른 팀들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민주도 공모사업 활동 홍보를 위해 활동 기간 동안 활동 내용을 사진 혹은 영상 등의 형태로 수시로 공유해 주시거나 활동 일정을 공유해 주시면 센터 공식 SNS에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계획이 변경될 시에는 센터에 꼭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활동이 모두 끝난 뒤에는 결과 보고서와 결과물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원금은 사업 목적으로만 지출이 가능하며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인 지출을 부탁드립니다. 지원금 사용 기간은 지급일로부터 사업 종료일까지로 잔액은 사업 종료 후 센터에 반납해 주시면 됩니다. 지출은 카드 결제와 계좌 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대표자 명의의 통장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 증빙 서류로 계좌 이체 확인증 및 영수증을 잘 챙겨주시고 보내드리는 예산 집행 내용 양식에 정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역 정리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집행 계획서에 의해 집행해 주시고 활동 내용상 부득이하게 변경이 필요하신 경우 센터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 취득이나 사업 진행의 핵심 주체 인건비 지출은 불가하오니 이 부분 유의해 주시고 필요시 센터와 협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상반기 주민주도 공모사업 우수 사례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소개드리는 5팀은 결과 공개 발표를 통해 주민들이 직접 투표하여 뽑은 팀들로 공공성을 잘 담은 다양한 문화활동들을 잘 보여준 팀들입니다. 다양한 주제로 제안해 주시되 공공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공공성에 기반한 주제를 제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꽃, 힐링, 그리고 사랑팀입니다. 결혼 이민자들이 모여 영월 안에서 꽃꽂이를 배우는 문화활동으로 문화충전을 하며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그 문화활동을 통해 독거 노인들에게 힐링과 따스함을 전달하여 공공성을 실현한 팀입니다. 지난 결과 공유회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한 팀입니다. 두 번째는 솔방솔방팀입니다. 마을 내 건물 외관, 퇴색되거나 낡은 벽에 벽화를 그리고 색을 입혀 주민 간 화합을 이루고 마을 환경을 개선한 팀입니다.
세 번째는 영월 우편 문화 연구회 팀입니다. 콘텐츠 제작 및 전시를 통해 영월의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영월 지역의 문제와 의견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지역 내 세대 공감 및 교류를 이루었습니다. 네 번째는 꼬부랑 문패팀입니다. 꼬부랑 문패팀은 눈을 뜨고 있어 밭은 갈았지만 글을 몰라 표지판을 읽지 못해 답답하셨던 어르신들께서 한글을 배우시면서 쓰신 꼬부랑 글씨를 문패로 만들어 달아드림으로써 공공성을 실현하였고 세대 공감을 나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서강 보존본부팀입니다. 주말 농장 체험 준비를 하시면서 폐현수막을 재활용하여 다용도 가방을 만들고 비료, 포대를 재활용하여 포도 봉지 제작하는 등 지역의 환경 문제 해결 방법을 모색한 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영월 문화도시 추진센터 공식 블로그에 들어가셔서 공지사항 탭에서 공고문과 신청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며 제출 서류는 신청서와 예산 집행 계획서 그리고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입니다. 상반기 공모사업과 다르게 예산 집행 계획서를 제출해 주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출은 센터에 직접 방문 제출 혹은 이메일 제출 모두 가능하시며 궁금하시거나 어려운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 김경희 센터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민주도 공모사업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설명을 통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계시나요?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 사실 지난번에 참여를 해주신 분도 있고요. 처음 참석해 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저희가 저번 상반기와 달라진 점이 눈에 띄는 게 있으시죠? 그죠? 뭘까요? 맞습니다. 예산 계획서를 지출한 건데요. 사실 저희가 공공인 세금으로 운영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동아리 활동이나 개인의 활동이 개인의 문화적 향유 활동보다는 세금이 잘 쓰이는 형태였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저희가 자율적으로 자율예산제라고 언급한 거는 자율에는 큰 책임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세금이니까요. 그런데 혹시 몇몇 분의 사례들에 의해서 실제로 이게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개인의 영업장에서 대부분의 금액을 사용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첫 번째 상반기에서는 여러분에게 정말 시민력을 믿고 진행해 봤던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더 당부드렸는데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 뭔가 가이드라인이 필요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상반기 설명회 때 설명드렸습니다. 이 비용을 잘 사용하지 않는다면 다음에 가이드라인이 붙어요. 그러니 이번에 잘 사용해 주세요. 가이드라인이 붙었습니다. 이번에 잘 사용해 주셔야지 저희가 다음에 예비문화도시가 되고 또한 예비문화도시가 되지 않더라도 군청의 행정에 의해서 우리는 시민행동을 할 수 있는 영월의 국민이기 때문에 주민주도 사업들이 확대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우수 사례 중에 사실 지역 문제를 고민한 분들의 대부분이 저희가 전문가 투표를 하지 않더라도 주민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게 얼마나 공공의 이익을 생각했느냐.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다시 한번 그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신상을 하지 않는 지원금을 지불해 드린다고 사전에 안내해 드렸습니다. 물론 그분들도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신청은 똑같은 절차를 가르나 심사를 받지 않는다는 경우지 실제로 신청하지 않는다고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똑같은 과정을 거치는 거죠. 자, 이제 궁금한 점이 생기셨을 것 같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아까 말씀이 너무 빨라서 그걸 체크를 못했는데 1차 심사가 40%가 전문가 평가였고요. 2차가 60%인데 어느 평가라고 있습니까? 60%는 주민들의 평가입니다. 말하자면 저희가 전문가만 평가를 한다면 사실 주민주도 공모사업의 의미가 조금 더 어려울 것 같고요. 실제로 주민들의 지난번 같은 경우는 100% 주민들이 결정하는 거 아시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러셨어요. 우리 전문가 의견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반영했고요. 그 반영의 기준에 저희가 사업의 이해도와 필요성, 그러니 저희의 가장 공모사업을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그 공모사업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에 부합하느냐. 저희는 공공성을 강조한 활동이라고 얘기를 했으니 공공성에 가장 기반한 활동의 점수 배분을 가장 많이 드렸고요. 계획의 적절성, 말하자면 예산의 합리성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실제로 그전에는 조금 더 간단한 자료를 드리고 싶어서 항목도 되게 최소한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끼리끼리 한다라는 얘기도 듣고 저 사람이 이쪽 밀어준 거예요 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저희가 조금 더 세분화하자 해서 예산을 공개해 주시고 그 예산을 어떻게 쓰시면 공공성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예산의 항목을 점심 10만원, 간식 10만원, 이렇게 그렇게 적어달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도 어느 항목 위주로 쓸 것인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면 이분들은 예를 들어 성공사례니까요. 200을 지원받은 100만 원이라는 기준값으로 100만 원 중에 90만 원을 물감을 사시고 나머지 핵심 준체들은 지역에 벽화를 그리시고 10%만 예를 들어 간식과 모이신 분들의 그날의 식사를 제공했다. 저희는 그걸 보면은 어떤 데 공공적으로 사용했는지가 보이고 예를 들어 100만 원을 가지고 우리 5명 활동했는데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씩 이렇게 나눠서 너 이거 했으니까 하고 이 10만 원은 우리 뭐 하자. 그랬을 때 공공성을 예산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의 합리성도 넣었습니다. 또한 사실 되게 거창하지만 나중에 내용을 다 실행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어요. 시작은 참여했지만 끝이 미비한 경우죠. 그러니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을 보는 거죠. 그리고 기대 효과, 실제로 새로운 문화 주체를 발굴했느냐, 그리고 말하자면 이게 계속 자생적으로 움직일 수 있느냐, 이런 것도 볼 수 있을 거고요. 가산점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저희가 앞서 얘기했죠. 구비구비 가겠다, 사이사이 가겠다, 구석구석 가겠다. 저희의 문화 활동들은 영업읍에서 많은 부분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멀리 있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영월 읍내가 아닌 타 지역에서 활동하시면 가산점을 부여하려고 합니다. 왜냐? 저희는 읍내에서는 다양한 활동들이 현재 일어났고 함께 뭔가 상동읍, 예를 들어 주천면, 더 읍내와 먼 곳에서 조금 더 활동이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에서 점수 배분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 기준값 안에서 질문해 주셨죠, 선생님? 40%의 전문가 투표를 서류를 통해서 봅니다. 그리고 서류를 통한 건 40점이 반영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60점은 현장에서 사실 선생님들이 선생님의 투표를 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너무 많은 투표로 인해서 이게 공정하냐 불공정하냐 말씀들이 많아서 자기 팀을 뺀 최소한의 정말 이 기준값 안에 맞는다는 표를 들여서
그 조금 더 공정성을 취하도록 노력했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그렇다고 기준이 많이 생긴 것도 아닙니다. 단 하나 공공적인 부분을 조금 더 고려해 주세요 라는 멘트가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거고, 이게 다음에 있어서도 저희가 문화도시의 성패를 떠나서 저희의 시민행동을, 시민력을 보여주며 행정이 주도가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민간이 주도하는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선생님 배점표가 네. 이 내용들이 전문가분들이 하시는 평가한 거야, 아니면 주민투표 때 이렇게 하신다는 거? 서류 평가의 40%에 대해서는요, 뭐 전문가 평가진들이 이 기준으로 평가를 해 주십사라고 요청을 드리는 거고요. 주민분들도요, 저희가 만약에 두 표를 가지고 있는데 선생님, 제가 발표를 했어요. 근데 저는 제 거에 투표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투표라는 가능성을 점수를 매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기준표를 가지고 투표를 해주십사 부탁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기준값이 있어야 되잖아요. 가장 먼저 공공성을 조금 더 배려한 지역의 문제를 지역 주민이 해결하는 것에 조금 더 방점을 준 활동을 좀 높게 평가해 주세요. 제가 앞에 있는 이순영 대표님이랑 너무 친해서 나 찍어줘 이런 거 뭐 하지 말고, 가능하면 우리 시민력이 있잖아요. 그러니 가능하면 이 기준 안에서 해주시면 어떨까 해서 부탁드리는 거죠. 하지만 전문가는 이 기준 안에서 평가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언제든 센터한테 물어주세요. 이게 공공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죠. 선생님, 이거 MNS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공공적인 걸 가져가면 어때요? 그건 어려워요. 그럼 선생님 뭐 하시고 싶어요? 저희는 같이 얘기를 해서 조금 더 방향을 나아가는 거니까 언제든 물어봐 주세요. 저희는 심사자가 아니잖아요. 자, 저번 주민투표에서 나온 문제점은 배점을 0점도 줄 수 있고요, 최대 10점까지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 격차가 큰 걸로 인해가지고 어떤 가능성, 그러니까 뭐 당합이라든가 내지는 어떤 멀티를 주시는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배점표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 거예요, 지금. 선생님, 그런데 사실 저번에는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배점표가 차이가 있었음은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주민주도 사업이 처음인지라 그래도 조금 더 이렇게 뭐 저희가 5개의 스티커, 5개의 점수를 처음에 부여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한 팀에다 몰표를 주는 경우도 발생을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최대한 줄이고자 자신의 팀이 아닌 두 표만 행사할 수 있다면 그 두 표로 인해서 몰표가 가능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그런 문제가 있은 것이 2차, 3차 라면서 점차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좀 공정한 방법으로 가는 과정이 있다 생각하시고 점점 잘 될 것 같고요. 두 가지를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예산 집행 기준에서 인건비가 총 사업비 20% 이내 편성 가능해 놓고 인건비성 예산 단체 구성원에서 지급 불가 이랬어요. 네? 그러면 이제 구성원들이 활동하는데 기름값도 하나도 못 주겠네, 어때요? 아니에요. 기름값은 선생님 활동비잖아요. 인건비가 아니죠. 활동비로 가능하다. 그죠? 선생님, 네, 그거는 유류비죠. 네, 이해했고요. 두 번째는 그 팀별로 구성원들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한 사람이 딱 한 팀만 소속될 수 있는지 다른 팀에 소속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조금 이게 사실 싶어요. 모호한 부분. 너무 여러 군데 갈 수는 없겠지만 한 두세 군데는 활동할 수도 있거든요. 그죠. 선생님, 우선은 사실 많은 문화 주체자가 양성되면 좋겠다라는 취지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대하실 수는 있어요. 연대하실 수도 있고 같이 도움을 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웬만하면은 핵심 주체로서가 아니라
도움으로써 참여를 하거나 다른 부분으로 참여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혹시 예를 가급적. 근데 선생님 연대하셔도 돼요. 예를 들어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제 청년 주도 사업 설명회를 가졌거든요. 홍성래 선생님이 사실 우수 사례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는 거예요. 예, 공정한 거니까. 꼬물 문패를 해서 할머니들한테 문패를 달아드렸잖아요. 근데 이걸 조금 더 판을 키워서 옆에 있는 예를 들어 이게 알고 봤더니 우리 모운동에는 문패가 하나도 없고 글을 하시는 분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하는데 같이 연대해서 이것을 문화로 지역 문화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면 예를 들어 여기에 300이 있고 여기에 200이 있다. 그럼 500을 같이 연대해서 쓰시는 건 너무 좋죠. 그죠? 그리고 내가 여기서 사업 설명회에서 20개의 팀이 발표를 했어요. 근데 와, 내가 했던 사업이랑 이 팀이랑 연대하면 딱 좋은데. 그래서 발표를 통해서 끝난 다음에 우리 이렇게 같이 연대해서 더 큰 문화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너무 좋죠, 선생님. 그죠? 알겠습니다. 네. 청소예요. 보면 사업 추진 내용에 대한 요약 설명을 하라고 해서 제가 했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이렇게 이런 일을 할 거다 이렇게 해놨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요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건 상관이 없나요? 선생님 제가 그 얘기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어요.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저희가 지금 벽화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솔방솔방 팀이죠. 네, 근데 이제 벽화만 하지 않고 이렇게 하다가 옆에 이제 그 마을에 좀 부셔지거나 이렇게 좀 불편한 이런 거 있으면 좋겠다 해서 새로 만들거나 사다가 놓거나 이렇게 아니면 꽃이나 이렇게 예쁘게 해가지고 꽃동산 만든다거나 이런 걸로 그러니까 벽화에 지출해야 되는데 아닙니다. 선생님은 우수 사례가 되신 거고요. 불가능은 그러면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선생님의 시민 행동을 지난번에 증명이 됐기 때문에 그 마을의 벽화를 10%를 그리고 요번에는 벽화보다는 마을의 정원 가꾸는데 조금 더 쓰고 싶다. 그죠? 예, 그렇게 쓰셔도 돼요. 왜냐? 선생님은 지난번에 시민행동으로 공정성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네. 사업비 지출되는 부분이 저번과 똑같이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차별 지급이 되나요? 사실 예산이라는 건 한정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 3천만 원의 예산을 가져왔는데 10팀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정말 기준값에 맞지 않는 분들을 제외하고 공공성에 맞는 분들을 제외하고 3천만 원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겠죠. 근데 그렇잖아요. 만약에 50팀이 지원을 했어. 그러면 떨어지는 팀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여러분 주변에 소문을 안 내주시면 안 돼요. 많이 내주셔서 문화 주체로서 여러분들이 발굴됐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저희는 최대한 저희가 저희 예산도 한정적이잖아요. 근데 저희 진짜 커피도 안 마셔요. 커피도 잘 안 사요. 실제로 모든 예산들의 가장 최소한을 사용하면서 가능하면 주민주도 사업이나 공모사업에 문화 주체가 발굴될 수 있는 사업에 비용을 투자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한 저희 사실 저번에 상반기에 예산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하반기와 나눠 쓰는 예산이었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실제로 하반기 예산을 모조리 부었죠.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문화 주체가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군청에서 일부 추경을 통해서 조금 더 만들어 주셨어요. 그 비용과 남아있는 다른 비용에 예를 들어 축제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을 잡아놓은 게 있다. 그런 것들을 합쳐서 주민주도나 청년주도 사업에 그 문화 주체자 발굴에 있어서 내가 주인이 돼보고 내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말하자면 메이커가 돼보는 활동에 조금 더 심혈을 기울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진짜로 잘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네. 지금은 이제 예산 집행서까지 계획서를 네. 제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그 디테일한 게 아니더라도 이 활동가 사실 모든 공모 사업이 그랬습니다. 예산을 보면 활동이 보여요. 어떤 활동을 하는지. 예산의 목적과 보고 예산 항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극수 체크가 가능해요. 그렇다고 선생님이 말했듯이 유류비 5만 원, 뭐 이렇게 세 항목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뭐 어느 항목에서 이만큼의 비율을 쓰겠다라는 가이드라인을 하는 거고, 이것은 일종의 여러분들이 여기 문화도시가 아니라 모든 사업을 신청했을 때 이 과정을 거쳐요. 아니 그래서 그 네. 가이드라인이 네. 얼마까지인가? 그거 다 그게 되어 이제 저번 있습니다. 거하고 똑같이 이번에도 예산 배정을 해줄 것인가? 300에서 200, 예, 예. 100에 300, 200, 100을 예산을 하는데요. 예. 그 참여되는 참여팀이 몇 팀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죠. 그럼 300 예산서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네. 그거에 따라서 그쵸. 저번처럼 200, 그죠. 100만 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공모 사업을 많이 해보셨지만 300만 원에 3천만 원의 공모 사업을 했는데 1,000만 원이 됐을 때는 우선은 3천만 원을 받기 위해서 예산 계획을 짜죠. 그런데 100만 원이 됐어. 그러면 줄일 걸 거기서 체크하겠죠. 과정에 대한 그 결과물을 제출하는 건가 아니면 나중에 따로 발표를 따로 가진 결과물을 저희 제출- 발표를 따로 가질 거고요. 사이에 그리고 사실 저희가 결과를 그 결과지에 하는 것도 사실 무엇보다 중요하겠지만 네. 중간중간에 저희가 선생님 언제 하세요? 선생님 뭐 여기는 저희가 사실 인원이 5명밖에 없는데 저희 다른 활동들도 많잖아요. 모든 데 찾아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과정에 대한 기록들을 주시면 저희가 그 블로그나 이런 데서 올리게 되면은 선생님이 어떤 활동을 하시는 거에 대한 것도 선생님의 브랜드 인지도도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가 사실 문화도시가 되려면 그냥 결과조 한 장으로 해도 되지만 우리는 문화 생태계를 만드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나라는 존재를 알리고 내가 이런 활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또 다른 활동으로 연대하는 게 결국 문화 생태계니까 중간중간에 활동 기록들을 저희한테 공유해 주시고 저희를 이용하셔야죠. 처음이라서 네. 지금 어떤 쪽으로 사업을 네. 구상해야 되나 하고 지금 선생님 저는 처음이신 분이 더 좋아요. 왜냐? 새로운 문화 자체가 발굴됐잖아요. 그러니 내가 이런 사업을 해보고 싶어요. 내 주민들과 함께. 근데 괜찮을까요? 저희와 의논하셔도 돼요. 그러면 저희가 선생님 이거는 개인 활동 아닐까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 부분을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러나 먼저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행복해야 돼요. 이거는 자발적인 거기 때문에 내가 벽화에 그림 그리는 게 죽어도 싫어. 근데 벽화에 그림 그리는 거 냈어. 공공의 이익으로. 제가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제가 행복한 것에서 생각해서 옆에 연대에서 같이 행복한 거, 그리고 그 행복이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거. 저희가 원하는 건 그것입니다. 네. 예를 들어 본다면요. 네. 네, 예를 들어 만약에 그걸 전시하기 위한 내지는 아이들하고 공유하기 위한 액자를 만들면 되겠을 때 그게 사실상 자산성 사업이잖아요. 선생님 액자가 자산이라고 볼 수 없다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문제는 선생님의 앞에 니즈예요. 내가 80개의 새를 찍었어. 근데 그 새를 전시하고 싶어. 여기에 앞부분에만 방점이 맞추잖아요. 그러면 그건 선생님의 개인 활동으로 되는 거고 그 뒤에 선생님이 아이들과 함께 하는데 아이들과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저희 동강 생태 체험 강사회인데요. 네. 생태관이나 내지는 네. 학교 방문해 왔고 그런 생태 관련 체험을 이제 진행하려는 거거든요. 그죠. 선생님, 그러니까 어디다 방점을 찍느냐에 따라서 내 활동이냐, 아니면 우리끼리 즐거운 동아리 활동이냐, 아니면 지역 활동이냐는 틀려요. 선생님 생태 확인을 찍는 게 즐겁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동아리의 세명으로 동아리 활동이 아니라 이게 나의 뭔가 그런 게 아니라 만약에 지역의 아이들도 생태 사진을 찍어보게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요, 선생님. 아이들과 모이는 활동들 자체에서 생태 사진을 찍고
내가 생태 사진 찍은 게 아니라 아이들의 생태 사진을 전시회하면서 액자를 만들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함께 부모와 함께 오고 그러면서 예를 들어요 선생님 이건 예인데 아이들이 나도 언젠간 사진사가 되고 싶다. 나도 말하자면 조류학자가 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이건 나의 행복한 활동이 사회에도 이바지 않는 활동으로 가고 액자 70% 사용해도 되죠. 누군가가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은 이럴 때 액자 사용한다고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액자 90% 사용하셔도 돼요. 그런 활동이라면. 사실 이게 문서는 저도 공모사업을 진행해 봐서 아는데 생각보다 해석의 여지가 많잖아요. 그죠? 예산을 똑같은 100원을 쓰더라도 이 문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판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판사라는 직업이 이 문구를 어떻게 재해석하고 그 논리를 만드느냐예요. 저희는 저희의 가장 기본적인 걸 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공모사업이나 모든 사업에는 목적에 부합하는 게 1원칙이에요. 그죠? 공모사업을 잘 따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거죠. 목적이 다 나와 있어요. 그 목적에 부합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공모사업은 50%는 따놓고 가요. 똑같은 단어를 같이 사용하면. 그러니까 생활문화가 중심이 된 동아리 활동에 무엇을 지원한다. 그럼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저희는 목적에 나와 있죠. 공공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역 문제를 지역 주민이 해결할 수 있는 것. 거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선생님처럼 자신의 사업을 오픈하셔도 돼요. 사실 결과 공유회 때 뭔가 이렇게 어쨌든 타인에 대해서 뭔가 다른 사람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 있으면 그 내용을 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고민해 본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그죠? 저희 심사자가 아니에요. 저희가 뭔가 평가해서 뭔가 이렇게 저희가 투표지 요번에는 별도로 다시 이렇게 점수 계산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그날 안내를 해주진 않을 텐데요. 저번에는 그날 오픈했어요. 왜냐? 얘네가 또 바꿨느니 말았느니 되게 힘들잖아요. 그러니 저희는 심사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언제든 서포트 해줄 마음이 되어 있고요. 저희는 정말로 많은 분들이 왔으면 좋겠어요. 예산은 어떻게든 만들어 볼게요. 예산은 최대한 만들도록 노력할게요. 그럼 됐나요, 선생님? 그러니까 옆에 분한테 소문내주세요. 저희 소소하게 소문내자면서요. 야, 이거 문화도시 안 되면 다음에 이거 해보려고 해볼 수 없어. 너 옛날에 공공적인 거 해보고 싶다며 이때 해봐. 이때 공공성 이걸 만하면 나중에 문화도시가 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군청에서 이거 저희 블로그에 남겨져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하자. 그 청년이 특히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전혀 주목받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완전히 공공적인 것에 올인했어요. 예를 들어 사진을 하는 사람인데 사진을 한 번도 뭔가 하지 않았는데 누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 발표를 해서 300만 원을 가지고 24명의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워크숍을 하고 매일매일 사진을 하고 그걸 전시회를 하고 그걸 또 다시 블로그에 홍보하고 해서 1원도 안 썼어요. 자기를 위해. 그리고 오늘 10만 원 썼습니다. 24명의 방에다 계속 올렸어요. 오늘 얼마를 썼습니다. 그 분을 무엇을 얻었을까요? 그분은 브랜드를 얻었어요. 퍼스널 브랜드를. 와, 이 사람이 괜찮지.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라면 나도 함께 할래. 그게 결국 자신의 욕망과도 연결된다고 생각해요. 또 궁금한 거 있나요? 말하자면 이거예요. 그냥 얼마나 좋아요. 문해요? 선생님 가셨지만 호불호 문패는 문해 교실에서 시작된 거예요. 근데 문해 교실은 그냥 글을 쓰는 가르쳐 드리는 건데 이 활동을 통해서
할머니들의 자존감과 할머니들의 이름을 쓰는 것에 동기부여를 해주고 싶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 서각가가 붙었고요. 서각가가 이름을 같이 하고 문패를 직접 달아가줘서 할머니들과 인터뷰도 했어요. 할머니 어떠세요? 내 평생 이런 거 처음이야. 나 내 이름으로 뜬 게 너무 자랑스러워. 하늘에 있는 나선이 이 활동을 같이 못한 게 아쉽네. 근데 선생님의 니즈는 문화교육에서 시작됐죠. 그러면 되지 않았을까요? 네. 또 궁금하신 거. 그죠? 저희는 빨리 끝내고 싶죠? 네.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더 궁금한 사항은요. 저희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 아직 공모 신청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공모사업 이렇게 하는데 이 문구 될 수 있어? 공부를 잘 못 쓰시는 분도 있잖아요. 나 70이 넘었는데 한글로밖에 이렇게 컴퓨터 못해. 그럼 가져오세요. 선생님 뭐 하시고 싶은데요? 이렇게 하면서 조정해도 되겠죠.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저희가 사진 한번 찍고 가려고 했는데 너무 소소한 인원이지만 저희 앞에서 사진 한번, 우린 마스크가 있어서 생각보다 누가 누군지 몰라요. 하지만 이 기록이 저희한테는 도움이 되죠. 문화도시로 가는 길에 저희가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 협력했다는 게 기록으로 남으니까요. 앞에서 사진 한 장 찍고 가겠습니다. 네. 영월의 문화도시 화이팅!